네, 안녕하세요. M 플러스 배터리 인사이트 앤 투자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 쪽에서 요즘 주목받는 기업이죠. M 플러스의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오늘은 전문가분 모시고요. 이 실적 공시부터 최근 발행된 증권사 리포트, 회사 IR 자료까지 쭉 훑어보면서 M 플러스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M 플러스가 최근에 보여준 이 인상적인 성과, 이게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또 얼마나 될지, 제공된 자료에 딱 근거해서 핵심만 쏙쏙 뽑아보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역시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실적입니다. 2025년 상반기 성과. 와,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매출액이 828억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4.9%, 그러니까 2배 넘게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46억 원입니다. 이게 957.4% 급증한 수치예요. 거의 10배 가까이 늘은 거네요. 그렇죠. 영업이익률은 17.6%에 달하는데 특히 2분기만 딱 떼서 보면요. 매출 596억 원에 영업이익 122억 원. 이러면 이익률이 20.5%까지 올라가요. 완전한 흑자 전환에다가 수익성이 확 좋아진 모습입니다. 단순히 그냥 사이즈만 커진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 수익성 개선은 사실 그냥 나오는 건 아니죠. 자료들을 종합해서 보면 특히 수익성 자체가 높은 해외 고객 사양 프로젝트가 아주 크게 기여한 걸로 분석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마진 커팅기 같은 장비들 있잖아요. 이런 납품이 늘어난 영향이 아주 큰 것 같아요. 마진 좋은 장비 위주로요? 네, 실제로 고객사 구성만 가도 변화가 꽤 뚜렷한데요. IR 자료 보면 2024년에는 대형 고객사, 보통 S사라고 하죠. 거기 매출 비중이 한 50%였거든요. 근데 2025년 상반기에는 이게 30%로 줄고 대신 해외 고객 비중이 늘었습니다. 매출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2024년 상반기에 영업이익률이 3.4%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17.6%까지 확 치솟은 건 바로 이런 고수익 프로젝트 중심으로 사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수익 구조 자체가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현재의 실적도 정말 놀랍지만 미래를 좀 엿볼 수 있는 수주 현황은 더 인상적인 것 같아요.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무려 2,262억 원이나 쌓여 있다고요? 네, 2천억이 넘죠. 더 놀라운 건 2025년 상반기 딱 6개월 동안 새로 따낸 수지만 781억 원인데 이게 이미 2024년 한 해 전체 신규 수주액 744억 원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와, 반년 만에 작년치를 넘겼군요. 네, 7월까지 실적을 더하면 신규 수주가 약 1,016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 와, 정말 가파른 성장세죠. 뭔가 미래 먹거리가 아주 확실하게 확보된 그런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수주 잔고가 풍부하다는 건 기업 안정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 이걸 재무 상태랑 같이 보면 더 의미가 깊어집니다. IR 자료로 보면요. 2025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 유동 비율은 157.3% 양호하고요. 부채 비율은 192.1%입니다. 부채 비율은 숫자가 조금 높아 보이는데요? 네, 숫자만 보면 이거 좀 높은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부채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866억 원 정도가 계약 선수금이거든요. 이건 고객사로부터 미리 받은 돈이니까 사실상 행복한 빚이라고 봐야죠. 이 선수금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인 부채 비율은 99.4% 수준입니다. 이건 매우 건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게다가 순차입금이 마이너스 156억 원이라는 거. 이건 빌린 돈보다 가지고 있는 현금이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즉, 순현금 상태라는 겁니다.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와, 재무 구조가 아주 탄탄하네요. 이걸 바탕으로 또 주주가치 제고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 보이던데요. 최근에 자사주 소각 결정도 있었죠. 네, 그 점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보니까 올해 6월에 소각 목적으로 한 10억 원어치 자사주 11만 6천 주 정도를 매입하는 공시도 했고요. 작년에 매입한 자사주 12만 4천 주는 소각했어요. 자사주 소각은 아시다시피 유통주식수를 줄여서 주당 가치를 높이는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이잖아요. M 플러스 역시 공개한 IR 자료에서 배당 성향 10% 이상 유지 같은 주주환원 정책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업 성장의 과실을 주주들과 나누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실적 좋고 수주 빵빵하고 재무 건전하고 주주 환원까지 지금까지 흐름은 정말 긍정적인데요. 그럼 이런 성과를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힘, 바로 기술 경쟁력하고 미래 성장 동력은 어떨까요? M 플러스 하면 역시 2차 전지 조립 공정, 특히 파우치형이나 각형 배터리 장비가 핵심이잖아요. M+는 이 분야에서 상당한 경험하고 기술력을 쭉 쌓아왔습니다. 자료들 보면 세계 최초의 전기차용 2차 전지 조립 라인을 납품했고 지금까지 80개 이상의 라인을 구축한 경험이 있다고 하죠. 파우치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전극 자료는 노칭, 또 자른 전극을 싸는 스태킹, 전극 탭 용접하는 탭 웰딩, 배터리 모양 만드는 패키징, 내부 가스 빼는 디게싱까지 조립 공정 전반의 장비를 다 공급할 수 있고요. 각형 배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케이스 용접부터 시작해서 젤리롤, 그러니까 전극 어셈블리를 캔 안에 인식하고 전해액을 주입해서 최종 밀봉하는 공정까지 다양한 공정 장비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는 게 아주 큰 강점입니다. 특정 공정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조립 라인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이 이게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IR 자료 보니까 생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기술들이 눈에 띄던데요. 네, 맞아요. 주목할 만한 기술 개발 성과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보다 생산 속도를 2배 이상 높였다는 분당 600개, 그러니까 600ppm이 가능한 초고속 노칭 장비 개발 소식이 있었죠. 이 노칭 공정이 배터리 전극을 아주 정밀하게 자르는 핵심 단계인데 속도가 빨라지면 당연히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겠죠. 또 로봇을 이용해서 자재를 자동으로 옮기는 전극 자동 공급 시스템 개발, 이것도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는 점, 이게 좀 흥미로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수주 이력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미래 기술을 선점하려는 노력,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전고체 배터리용 패키징 장비를 국내 셀 제조사의 파일럿 라인에 공급한 경험이 있고요. 또 2024년에는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전문 기업으로부터 조립 라인 장비를 턴키, 그러니까 일괄 수주 방식으로 따는 이력도 있습니다. 이거는 M+가 미래 배터리 시장 변화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기술력이 최근 시장 변화랑 맞물리면서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각형 배터리 수요 증가세가 이게 심상치가 않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이나 안정성, 이런 이유로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채택을 늘리면서 주로 각형으로 만들어지는 LFP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언급됐듯 M+는 각형 배터리 조립 장비 분야에서도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입지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IR 자료에 나온 향후 3년, 그러니까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수주 전망을 보면요. 전체 수주에서 각형 배터리 장비 비중이 2025년에는 한 36% 정도인데 2026년 이후에는 이게 95% 이상, 그러니까 거의 압도적으로 높아질 걸로 예상돼요. 와, 95%요? 네. 엄청난 변화네요. 이건 시장 트렌드 변화를 정확히 읽고 아주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사 포트폴리오 관련해서도 단순히 기존 고객사들만 보는 게 아니라 고객 다변화 전략도 추진 중이라고 하던데요. 완성차 업체를 직접 공략하겠다는 목표, 이것도 좀 흥미롭습니다.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기존의 배터리 셀 제조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제조업체를 직접 고객으로 확보하려는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2025년에 2개사, 2026년에 2개사, 2027년에 2개사, 이렇게 완성차 업체로부터 직접 수주를 따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거는 고객 기반을 확장하고 또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서 사업 안정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이외에도 건식 전극 공정 장비라든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조립 장비 고도화, 또 셀을 바로 팩으로 만드는 셀투팩 기술 개발 같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부 증권사 리포트에서 노칭 장비 관련해서 특허 분쟁 이슈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SK증권 리포트 같은 데서 언급된 내용인데요. 2025년 하반기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특허 분쟁은 기술 기반 장비 산업에서는 아주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사안이긴 합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특정 기술 사용에 대한 권리 관계가 명확해지면서
경쟁 환경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특허 분쟁의 전체 진행 상황을 보면 현재로선 M+에게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리스크 요인도 인지는 하고 있어야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뛰어난 실적, 또 든든한 수주 잔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술력까지 갖춘 M+,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 평가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니까 주가 매출 비율, PS라고 하죠. 이게 동종업계 평균보다 상당히 낮다고 지적했더군요. 네, 맞아요. 8월 26일자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M+의 PS가 1.19배 수준인데 비교 대상인 동종업계 평균이 3.35배니까 훨씬 낮은 수준이죠. 주가 매출 비율은 시가총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니까 이 비율이 낮다는 건 매출 규모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 리포트에서는 또 주가 수익 비율 PER을 언급했죠. 2025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6.5배에 불과하다고요. 이것도 상당히 낮은 수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PER은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6.5배 수준이라면 역시 동종업계나 시장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IR 자료에 제시된 동종 기업들과 비교표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지는데요. 2025년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만 봐도 M+는 매출액 2위, 영업이익률 1위, 수주잔고 2위 등등 여러 핵심 지표에서 정말 최상위권 성과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은 비교 대상 기업들 중에서 5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와, 성과는 거의 1, 2등인데 시장 가치는 중간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군요. 삼성증권 리포트 제목처럼 진짜 작지만 강한 장비주라는 평가가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M+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 뛰어난 실적과 이미 확보된 수주잔고 규모, 그리고 각형 배터리 시장 확대라든지 차세대 배터리 기술 대응이라는 미래 성장성까지 고려했을 때 현재 시장 가치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 좀 낮게 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 이유입니다. 물론 주가라는 게 실적 외에도 거시경제 상황이라든지 투자 심리, 수급 이런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제공된 자료들에 나타난 이 펀더멘털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분명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M+에 대한 이야기 슬슬 마무리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M+는 고수익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와 고객 다변화 이런 걸 통해서 2025년 상반기에 정말 놀라운 실적 개선을 달성했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되었죠. 그리고 더불어서 2,200억 원이 넘는 이 풍부한 수주 잔고는 향후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기반입니다. 이미 상반기에만 작년 연간치를 넘어서는 신규 수주를 기록했고 재무적으로도 실질적인 무차입 경영에 가까운 순현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기존의 파우치형뿐만 아니라 급성장하는 각형 배터리 조립 공정 전반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차세대 전고치 배터리 분야에서도 기술 개발과 수주 실적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강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서의 가치 평가는 동종 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이다. 여기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뚜렷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찾고 계신다면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M+의 데이터는 상당히 흥미로운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현재 보여주는 뛰어난 실적과 수주 성과라는 실행 능력과 함께 각형 배터리로의 시장 전환 및 전고체라는 미래 트렌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성과 증명과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함께 확인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통해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향후 5년간 각형 배터리가 대세가 되고 잠재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열린다고 가정했을 때 M+ 같은 장비 업체가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려면 오늘 이야기 나눈 노칭, 스태킹, 패키징 같은 이런 핵심 조립 공정 기술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을 넘어서 얼마나 더 깊이 있게 마스터하고 혁신해야 할까? 기술의 깊이가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결정할지 한번 고민해보는 것, 그게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M+ 배터리 인사이트 앤 투자톡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의 숨겨진 가치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알찬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